안녕하십니까. R 상식 문스타트업에서 전해드리는 시즌2. 오늘은 최근에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화이자에서 연말, 가을부터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이자에서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는 백신은 실제로는 바이오엔텍이라는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개발한 백신입니다. 이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아는 터라 최근에 바이오엔텍의 주가도 11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이오엔텍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바이오엔텍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이 최근에는 해외에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바이오엔텍의 CEO가 터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태어나서 독일로 이민 간 사람인데요. 2세이죠. 어떻게 독일에서 터키인이 성공을 했을까?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보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찾아본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파이자에서 이미 2020년 8월 기준으로 3상 임상 실험이 끝나기 전에 양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파이저는 글로벌 연구하는 프로젝트 17개에서 약 27개 중에 하나인데 가장 앞서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엔텍에서 개발한 것이 어떻게 파이저랑 연결이 됐는지도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바이오엔텍은 사힌이라는 터키계의 이민자가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창업을 2008년에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힌이 만든 이 바이오 회사가 첫 번째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회사가 또 있냐고요? 예,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힌은 독일로 이민을 와서 아버지는 포드에서 일을 했던 그 엔지니어, 작업 현장에서 일했던 분이고요. 사힌은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그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해서 닥터,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으니까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 그 암과 관계되는 랩 또는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글로벌 제약회사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환자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 열정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글로벌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들은 경제성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중단되고 없어져 버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약 개발이나 환자를 도와주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글로벌 제약회사와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 자영업자, 사업가의 길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게니메드라는 2001년도에 그 제약회사가 됩니다. 사힌은 2001년도에 게니메드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강의에도 나오는데요. 사힌이 하게 되는 사힌은 그 T세포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암의 그 약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노력이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성공을 거둬서 그 암을 타겟으로 하는 약을 판매하게 되고 게니메드라는 회사는 A로 시작되는 글로벌 제약업체에 1.4조 원의 합병이 됩니다. 판매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사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 요인을 두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정적인 투자자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스트롱맨이라는 또 안드레아스 스트롱맨이라는 그 쌍둥이 형제가 미국의 큰 재벌 가문인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바이오 비즈니스와 관계되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타임리, 그 시간성인데 이 시간적으로도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약을 잘 개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인은 이 신약을 개발한 후에 자기가 여러 분야에 조금 더 다양한 약들을 개발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2008년에 설립한 바이오엔텍이 됩니다. 와이프가 개발 본부장을 맡아주고 사인이 직접 같이 일을 하죠. 이 바이오엔텍에서는 신체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질병들을 고쳐보겠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됐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죠. 이때 사인은 그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글로벌 여러 나라들을 굉장히 그 질병으로 힘들게 할 텐데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연구 그 설명에는 mRNA, 메신저 RNA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개발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환자의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서 그 문제가 되는 세포를 죽이는 것을 코비드에 적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과거에 플루, 이런 문제가 되는 질병에 관계되는 연구를 했던 그 동료 중에 파이저 제약의 그 동료가 있는데요. 그 파이저 제약의 동료와 그 통화를 하게 되고 파이저 제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러한 그 과거 했던 레퍼런스를 참고로 해서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파이저 제약에 그 상용화하는 데 관심이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파이저 제약에서는 그것이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파이저 제약의 당시에 캐트린 젠슨이라는 그런 그 연구개발 책임자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자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2020년 5월, 6월 지나가면서 연말까지는 이 백신이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바이오엔텍은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죠. 당시에 암을 T셀로 공략하는 약을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잘 설명을 하면서 그 투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당시에 2,5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한 1,500억 원 정도만 투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주 성공적인 나스닥 상장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그 모금액만으로는요. 그렇지만 2020년에 이 파이자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백신의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오엔텍의 주가는 11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희는 바이오엔텍의 지분을 약 18%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포브스지에 선정하는 글로벌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등극을 하게 되죠. 사인이 가지고 있는 주가를 평가하면 2조 원 정도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인은 아직도 그 독일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그 연구소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인은 독일의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PhD 학생들을 한 20명가량 받아서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학생 중에 잘하는 사람은 또 연구원으로 쓰고 또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또 나중에 교수로 계속 성장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인이 이렇게 많은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인터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그
이주민으로서 독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터키에서 독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사실 뭘 이렇게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미국은 5개를 해서 4번 실패하고 하나가 성공이 되면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독일만 해도 5개 시도를 해서 4개는 실패하고 하나 성공하면 4개를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리스크 테이킹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사힌이 만든 바이오엔텍에서는 벌써 화이자와 그 계약을 해서 백신을 임상 실험이 끝나기 전에 다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타임즈는 그 파이저 제약의 CEO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임상에 실패하게 되면 많은 돈을 날릴 텐데 왜 벌써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파이저 제약의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상 실험에 실패한다면 2조 원 또는 수조 원의 돈을 손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의 인터뷰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굉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인은 이번에 코비드와 관련되는 백신을 개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 문제되는 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그 사람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특정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4가지 이상의 변형된 조합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실패해도 2번, 3번 그리고 다른 것들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엔텍의 사힌 CEO도 그리고 파이저의 사장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도박이 될 수 있는 생산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 중에서도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모데나나 몇 개의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바이오엔텍 이 회사의 CEO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는지 또 이 회사가 또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스토리들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인 CEO가 밝힌 대로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테이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헝그리 정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정신이 있으면 자기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곳에서 혁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사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며 알 생각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런 헝그리 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알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전해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